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호입니다. 목요일장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또 이제 한 주의 마지막 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수가 연말 연초에 신고가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2800부터 미친듯이 상승을 해서 단숨에 며칠 만에 3266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그것도 굉장히 신고가를 한 단계 점프업 한 상태에서 우리 신고가가 2607이거든요. 2607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잖아요. 이거를 이미 11월 말 12월에 돌파해서 그것보다도 한참 더 위에 올라간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여기서 한 몇 배로 더 초단기에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열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많은 그런 초보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입장한 금액이 4조 4천억입니다. 다음 날은 2조 3천억이고요.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이걸 수급으로 보시면은 보이시죠? 4조 4천억, 4조 5천억이죠? 뭐 이 정도면. 그리고 다음 날에 2조 3천억.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갔고, 그 뒤로도 계속 들어왔고, 15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15일에 떨어지니까 이날도 많이 들어왔어요. 2조 1천억. 다음 날에도 이제 정말 크게 하락을 했죠. 이때 많이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 매수를 하면서 막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고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에 팔아야겠다 싶어서 많은 물량이 나왔고, 이제 나오니까 또 어제 매수를 했고, 그럼 오늘도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말 연초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현재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거 10년 혹은 그 이상 10년, 20년 이러한 패턴 속에서 매매를 해왔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시장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게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08년도에 굉장히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08년도 전까지 증시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폭등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56%가 났고요. 엄청난 폭락이죠. 그러고 나서 약 1년 이상 지수가 회복이 됐는데 상승폭이 이제 그 폭락 전 가격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주가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2000선 아래에서 갇혀 있었어요. 2200을 뚫고 올라간 거는 2021년에 잠깐이었고요. 계속해서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의 가격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됐었고요. 이거를 정말 오랜만에 돌파한 게 2007년도인데 겨우 이거를 이제 돌파하나 싶었는데 또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다들 아시다시피 힘든 그런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랬다 이제 좀 살아나나 했는데 2020년도에 살아나나 했는데 뭐가 있었죠? 코로나 쇼크. 코로나 쇼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그 주식 투자를 2004년부터 2007년 요 시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이상 이 기간 동안요,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10몇 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보통 이제 10년,
그리고 뭐 13년, 뭐 15년 이 정도 해온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한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보통 10년, 그리고 10년 이상, 보통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 시장에. 예. 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이 된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지 않습니까? ADSL, 유승준 광고하고. 그럼 그때 이제 HTS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주식 거래가 이제 많이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은행 대출이래.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이야 제로금리 뭐 1% 이율 이래서 은행에 적금을 해놓는 것 자체가 손실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거지만은 과거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네. 왜냐하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이율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이 이때 보급이 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진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2010년도부터 좀 트렌드가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한 10년 정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보통 이제 이 2010년대,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후, 요때로 보통 보는 건데, 왜 이때 주식 하는 그러니까 보통 주식 10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맞냐면은 이 시기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할 수가 없었죠.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컴퓨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주식을 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불과 1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09년, 저도 이제 09년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때 흑백폰에서 컬러폰으로 바꾼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그 2011년도 정도 돼서 2010년도에 이제 그 LG 옵티머스 1으로 이제 핸드폰 바꿨는데, 약간 TMI이긴 한데,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3G였고 굉장히 이제 그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속도가 느렸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느렸어도 그래도 주식은 됐죠. 그때 그 시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회원님도 생각해보세요. 그 스마트폰으로 몇 년도에 바꾸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은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접근성이 뛰어나져서 나중에는 이제 HTS로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보통 MTS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10년 정도 했다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예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시장 은행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뭐 은행에 넣어봤자 이렇게 남는 게 없으니 다른 투자를 좀 참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이게 좀 딴 얘기가 길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여튼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현재 이제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갇혀 있었어요. 저도 지난 과거 10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죠. 예.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이 시장을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10년 시기가 다가 아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하고 매매 전략을 바꿔서 현재 이제 시장을 단순히 뭐 차트라든지 어떤 기술적 부분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크게 봐야겠다. 예. 그러면서 저 역시도 현재 많이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역시도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저 스스로 제 몸을 설득을 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를 좀 지금 빨리 깨닫는 게 우리 회원님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예. 시장은 뭐 갇혀있지가 않다.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 쇼크 이후로 제조업 국가로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뭐 그리고 요즘에 워낙 그 LG전자가 핫한데,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 그 사업부가 발각한다, 철수한다, 이런 좀 기대감이 오르는 건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그나와 전기차 합작 법인 설립, 그쪽으로 이슈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큰데, 우리나라 증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편견을 깨야 됩니다. 예, 지금 편견을 깨야 된다는 말만 지금 10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이 상승이 단순히 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한 개인 매수자들의 그런 매수세로 인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되고, 물론 이런 과도한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 역시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는 이런 식의 우상향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너무 조정이 없어요. 시장이 너무 조정이 없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런 폭등이 나와버리니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또 이제 생각인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은 나온 대로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고 그걸 맞춰서 발맞춰서 대응을 하고 매매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3천선을 살짝은 깰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수급 자체는 개인이지만은 모멘텀 자체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또 이제 미래산업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이제 전기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전기차 쪽으로 핫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 보세요. 유럽 증시 이렇게 상승 못 합니다. 유럽에는 개인 투자자가 없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강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야,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강했고, 우리나라는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08년도 이후로 많이 이제 좀 저조했으니까, 그런 이제 좀 아픈 그런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근데 좀 이제 좀 우리 회원님들 많은 투자자분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TV를 봐도 뭐 기사를 봐도 지수 떨어지면요, 뭐 2600선 간다, 뭐 2700선 간다, 이런 뭐 버블이 꺼진다, 이런 기사밖에 안 나오고요. 지수 오늘 저를 좀 오르면은 뭐 3300 간다, 3500 간다, 뭐 심지어 뭐 4000 간다, 뭐 이런 기사들밖에 안 나와요. 이게 결국은 그날 증시 오르면은 좋은 뉴스 나오고요, 그날 증시 떨어지면은 나쁜 뉴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마세요. 그 지수 고점이 뭐 3300이든 3500이든 그거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회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스피 이 숫자 자체는 반도체 가면 오릅니다. 반도체만 이렇게 오르고 나머지 뭐 다 떨어져도 지수 올라요.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 전기차 가잖아요? 그럼 더 올라요. 반도체랑 2차전지 종목들이 많습니까? 나머지 종목이 많습니까? 나머지 종목 훨씬 더 많죠. 근데 뭐 삼성전자만 우리나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분의 1이고 SK 하이닉스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 한두 개만 움직여도 지수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더 이상 지수 자체, 이 숫자 자체로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오르면은 추세가 살아있구나. 조정이 나오면은 어느 구간들 조정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체크하는 용도로 이제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이 지수 자체보다는 흐름만 보면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흐름을 보면서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그 현재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그런 이슈 이런 거를 더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그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리죠. 예.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은 시그널이 미리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조정 약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3,000을 살짝 깨는 2,900 후반대까지 3,000을 살짝 깨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항상 이제 보통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으면은 그렇게 좀 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저점 제가 예상한 거는 뭐 사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2,990이나 3,003이나 0. 몇 % 차이인데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3,000은 이쁜 숫자를 라운드 피겨를 지키고 가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시장이 진짜 의지가 강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그 여유 비중 요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정도 여유가 내 자금이 100이라면은 한 20, 30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구간에 매수해서 지금처럼 반등 나오면 좀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의 좀 패턴의 매매를 좀 반복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어려운 시그널, 증시가 지금 상승세를 타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오른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좀 냉철하게 현재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열강을 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 특정 종목의 비중이 커서 그래요. 비중이 크고 그 비중의 자본금 자체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윳돈일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회원님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재테크의 수단이고 우리가 특정 종목에 쏠리면은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현금 관리, 비중 관리 꼭 지키시면서 매매를 해나가신다라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상단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